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날이 덥진 않았습니다만 습도가 높아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땀이 줄줄 흐르면 사람이 불쾌지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쾌지수를 거의 100에 가깝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이를 굳이 꼭 이런 불쾌한 시점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준석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준석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이준석이가 그러면 진짜 우리 준석이가 달라졌나? 물론 우리 준석이라 그러면 상당히 친근하게 들리고 뭔가 호감으로 들리고 뭔가 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제가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석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준석이란 이름만 봐도 벌써 뭔가 혈압이 오르고 뭔가 이 속이 미식거리고 그러실 분들이 혹시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이란 그 이름만 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이준석이란 그 자체가 이 국내외 지지층 사이에서는 원체 비호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훤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준석이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이번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다. 근데 그냥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리를 또 늘어났는데 그리고 또 한동훈이 전당대회에서 이길 것이다. 김문수하고부터도 이길 것이다. 이런 소리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석이가 정말로 달라졌나? 갑자기 왜 저럴까? 왜냐? 이자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은 필살이 없어, 한동훈은 능력이 없어, 한동훈은 선거에서 패배했어, 뭐 별소리, 한동훈은 윤석열 시즌2 뭐 이런 소리를 늘어놨던 자가 바로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화자찬을 늘어났습니까? 보수를 3번 연속 승리를 이끈 지도자, 나야말로 보수 성골, 나야말로 뭐 책략가 어쩌고저쩌고 비단 주머니 운운하고 앉아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 윤석열한테는 지가 뭐 비단 주머니를 30개를 만들고 비단 주머니를 주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면서 지 선거 때는 그 많은 비단 주머니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신당이 여러분들 존립할 수가 있는 정당입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준석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이번 대선에 나가서 그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상당히 선전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원체 비호감이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이런 한 장 보전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비단 주머니는 어디로 가고 이런 한 장 보전받지 못하는 득표율을 올리고 그 덕분에 개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돈은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신당에서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당은 지금 존립 자체가 어려운 정당입니다. 소멸 상태에 빠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지가 만든 개신당에 대해서는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바꾸겠다, 어떻게 개혁하겠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개신당을 어떻게 하면 계속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이 뭐 하려고 남의 당에 그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른 정치인의 그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지 참 오지랖도 넓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이준석답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개신당이라는 정당이 소멸 위기에 빠진 점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100번 물어보면 100번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는 이준석이가 틈만 나면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재고 있을 것이다. 눈치를 살피고 있을 것이다. 그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이준석이의 원체 그 자의식 과잉 이런 것들 정말 우리의 상식선 우리들의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준석의 자화자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이준석의 여러 가지 정치적 속셈 특히 이 한동훈의 전대 출마와 한동훈의 전대 승리 또는 패배에 의해 그 패배 시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 이득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와 승리를 지금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불쾌지수가 100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대치가 100이겠지만 100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언제 치러야 될지 시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 규정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에 그 누가 출마할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그 누가 출마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가 벌써 막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 그러면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준석이는 또 자화자찬의 소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 누구도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역시 나 이준석 대한민국 정치 흐름 정세 분석 판세 분석 변화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정확하게 빨리 읽는 나 이준석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늘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준석의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이준석이가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제가 요거에 대한 이제 상황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이준석으로서는 이 국민과의 연대 그리고 또 연대를 통한 합당을 통한 복당 요걸 갖다가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뭐라더라?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팸콘가 팸코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준석 수호 집회를 했던 사람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자주 언급했던 그 커뮤니티가 팸코랍니다. 팸코. 그 사람이 이제 이준석을 실제로 봤더니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팸코 거기만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그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팸코 그 다음에 저 현실 세계에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맹활약하고 있는 이준석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준석이야 마치 국민의힘과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너 이준석 지금 그동안에 친윤 너 뭐라 그랬냐? 너 윤회관 뭐라 그랬냐? 네가 얘기했던 정치가 그 정치냐? 네가 개신당 만든 게 겨우 개신당 좀 만들어서 하다가 광 팔고 국내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냐? 라는 그런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도 명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내의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어떤 명분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어떤 명분이냐면 친윤은 정리됐다. 친윤은 심판당했다. 윤석열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이 당원들이 심판했다. 이제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뭔가 당 개혁과 재건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도 돕겠다 이런 식으로 숟가락 얹으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한 걸음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연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게 합당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준석의 복당으로 이어진다. 이준석의 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준석 시즌2가 된다. 이준석이가 이 보수당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또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어쨌든 자기의 이 국내인 복귀 통로를 마련한 데 있어서 이 명분이 중요한데 그 명분을 한동훈 당 대표 당선이 제공해 줄 수 있다. 요런 논리에서 요런 계산에서 이준석이가 요런 소리를 늘어놓은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하면 이준석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하면 이준석이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이준석이가 가장 최대의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내외 전당대회에서 또 패배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 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바뀌질 않는구나. 저 당은 변화를 거부하는구나. 저 당은 개혁을 할 마음이 없구나. 저 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친윤 기득권 이 패족 잔당 세력들이 계속 저 당을 사유하고 저 당을 볼모로 잡고 이 대한민국 보수를 갖다가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당은 비개혁적이고 저 당은 수구태행이고 저 당은 구태고 저 당은 보수당도 아니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준석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가 맨날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보수 선골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야말로 보수 선골이요 나야말로 개혁 보수요 유승민의 후계자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중도 보수 별의별 보수 별의별 보수라고 제가 한 이유가 이자들이 보수 앞에다가 보면 별의별 말을 다 갖다 수식어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납니다. 과거에 제가 한참 유승민을 소위 깔 때는 다 제가 이렇게 읊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심도 없어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만 어쨌든 저 국내임은 보수도 아니고 국내임은 개혁 보수도 아니고 국내임은 아무것도 아니다. 국내임은 오로지 윤석열, 윤버지 추정 세력이다. 맹종 세력이다.
나 이준석과 개신당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정당이다. 나 이준석이야말로 대한민국 보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 이준석이야말로 대한민국 보수의 유일한 보루다. 라고 또 자화자찬 허위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진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탈할 겁니다. 그 이탈하는 그 지지층을 개신당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 먼저 마치 우호적인 것처럼, 먼저 마치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것처럼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상징하고 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개혁, 보수, 뭐 깨끗한 보수, 새로운 보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수식어를 붙이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이 보수의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개혁적인 이런 구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패배한다고 할 경우에는 잠시 정치 이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또 이준석이가 이런 소리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봐봐라, 한동훈 역시 과대포장됐다. 봐봐라, 한동훈 역시 실력이 없지 않느냐. 한동훈 이번 선거도 졌지 않느냐. 한동훈은 역시 실력이 없다. 나 이준석만이 보수를 승리로 이끌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서울시장 보궐선거, 윤석열 대선, 그 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 다 내가 선거로 이끌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자화자찬적인 그런 마케팅을 계속해야 되면서 대한민국의 보수 그리고 또 국내임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그 지지층을 상대로 일종의 가스라이팅, 허위 선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할 때 이준석이가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반사 이익이 가장 크고 설사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준석이가 나중에 그 복당 시도를 하는 안 될 겁니다. 복당 시도라는 그 명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옆에서 이렇게 관전평하고 훈수 두는 것밖에 없는데 이준석이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배신자이기도 하고 뭔가 보면은 불쾌하기도 하고 요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상당수도 아닙니다. 절대 다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이를 이렇게 스스로 언급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이준석의 개신당도 특정 정당의 그 명칭을 갖다가 언급해 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있어서는 저 당은 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언급할 대상도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국민 지지층에서는 거의 뭐 어느 계파나 마찬가지듯이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 그걸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마치 자기가 그런 명분을 확보하면 그걸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실 경우에는 이준석 같은 자하고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왜냐? 그거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호 때문에라도 이준석 같은 자와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헛물 켜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우리 준석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동훈 따고 원래 하던 대로 한동훈 능력 없다고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화자찬이나 계속 해대고 있어라 라는 그런 조언을 이준석이한테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지난 영상에 이제 댓글 후원을 해주신 행복고고님인데 실제 활동명은 행복민국님입니다. 행복민국님, 엔숙킴님, 신정혜님 이 세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